IoT 장비들로 연결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받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가족들이 이제 웹사이트 접속해서 그 태블릿에 있는 그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통화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 이렇게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에서 그 부분의 일부에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했던 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어서 이제 그 프론트엔드 말고 백엔드 쪽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 지금 뽑고 있는 이제 파나소닉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기 전쯤에 한국인 매니저랑 같이 또 일을 했었어요. 3일은 그 프로젝트 아까 말했던 그 프로젝트 일하고 2일은 이제 한국인 매니저 분이 계신 그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제 호텔들이 있는데, 라스베가스 호텔들에 이제 그 어떤 그 뱅킷이라고 하는 어떤 뷔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보내면 그 뭐 뱅킷에 이제 뭐 10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은 100명이 뭐 동부에서 50명, 뭐 서부에서 5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이벤트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출신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인종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음식들도 다르고, 또 항상 그 음식들을 먼저 미리 만들어 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석하지만 뭐 한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뭐 105인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에서 이제 그 음식 남는 것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서 어떤 푸드 웨이스트를 줄이고 데이터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떻게 그 커스터머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서 만족을 주고 푸드 웨이스트를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한국인 매니저분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작년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고,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 CES에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대충 일단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게 이제 그 제가 거기서 일했던 거는 서버 사이드 쪽 일을 했었고, 지금 이제 뽑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 학생도 그 서버 사이드 쪽 그 리퀘어먼트 보면 알겠지만 노드.js랑 뭐 자바스크립트 그런 쪽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네. 뭐 상률 친구? 상률 후배님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뭐 저 궁금한 거 지금 저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하세요. 아. 질문하세요. 상욱이었나요? 네네네. 상욱? 혹시 그때 인턴십 하면서 그 현지 생활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소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막 그 한국에서 솔직히 이제 학교 다니다가 보면은 막 실리콘밸리 이러면 되게 막 환상의 어떤 그런 도시 지역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막 진짜 막 뭐 되게 막 기크한 사람들, 막 그 코디 막 이런 사람들 있고, 막 그런 그 오타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럴 줄 알고 뭐 또 그런 동네인 줄 알고 갔는데, 다 결국엔 일단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결국엔 다 사람 사는 데고, 거기서 이제 생활은 이제 거기는 일단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살기에는 힘들어서, 일단 한국인 가정에서 이제 방 한 칸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이제 방 한 칸 렌트 살고, 그다음에 뭐 출근은 이제 아침에, 출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한 9시 반? 보통 다 자율 출근이어서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은 없고, 9시 반, 10시쯤 출근해서 그다음에 이제 12시쯤에 밥 먹고, 그다음에 한 5시나 5시 반 되면 이제 다 집에 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어떤 그런 문화가 가능한 게 그
팀에 어떤 팀에 들어가게 되면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가 그 할당량을 일단 그 일을 줘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질문이 있네요. 일단 답변하고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그 어떤 매니저가 이렇게 일을 주면 그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자기가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 일주일 내에 내가 어떤 부분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부분만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야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자리 엉덩이를 누가 많이 붙이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만 그 제대로 잘 수행을 한다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팅 같은 거 있으면 미팅을 잘 참석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좀 개인에게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떤 자유 시간을 많이 주고 자기가 만약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잠깐 뭐 20분 정도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올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고요. 대신 일을 확실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일을 다 못 끝내겠다 그러면은 미리 매니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잘 못할 것 같으니 뭐 기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매니저랑 잘 상의를 해야 되고 보통 분위기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고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야. 보통 5시 반, 6시쯤 되면 이제 다 집에 가고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국인 가정에서 방 한 칸을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렌트를 하면서 살았고 주말에는 이제 보통 그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게 보통이니까 주 일제로.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놀러도 많이 가고요. 일단 인턴십을 일단 돈을 버니까 일단 뭐 이렇게 동네 여행도 가고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은 좋은 게 이제 여러 군데로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뭐 라스베가스도 한번 갔다 오고 샌디에고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요세미티도 한번 갔다 왔고요. 이틀 동안 요세미티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스키장도 있어서 스키장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처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되게 막 자연이 큰 게 많아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주말에 여행 다니고 이제 뭐 그 시간 될 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국내선이 싸니까 뭐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아까 질문 받을게요. 이메일 주소 알려줄게요. 이메일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걸로 이메일 주면 돼요. 아람준. 요새 누가 촌스럽게 메일 보내? 저 페이북 메신저로 하거나 하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줘도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미 페이북 그룹에 들어와 있을 텐데. 네네네. 스테이 커넥티드지. 무슨 이메일이야 촌스럽게. 요새 사람 답지 않게. 네, 메시지 줘도 되고요. 50대 아저씨들보다도 더 촌스럽네. 네. 그래 질문 열심히 하세요. 질문 없으면 그냥 끝냅니다. 지금은 피츠버그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턴십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그때는 이제 인턴십 합격 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인턴십 합격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인턴십 끝나는 거 맞춰서 그 미국 석사 유학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영어 진짜 못해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그 학원 해커스 학원 다녔고요. 그래서 여름에 끝났으니까 여름에 끝나서 한 8월 9월 그쯤에 끝나서 8월 9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그 GRE 학원을 다녔어요. GRE가 영어가 되게 좀 그 영어 시험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일단 최저 점수, 그러니까 미니멈 점수 나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 찔러보고 그 사이 이제 토플 공부도 해가지고 토플 뭐 점수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피치버그에 있어요. 해커스 학원 다녀서 도움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때요? 한국의 학원은 짱이죠.
아, 한국이 진짜 학원은 전 세계 어디 따라갈 데가 없어요. 네. 아, 학원 정말 최고입니다, 한국이. 그러면 학원 다녀서 특별히 늘어난 게 뭐 스피킹 아니면 무슨 보캐블러리 아니 표현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늘었죠. 아, 역시 해커즈 학원 혹시 저 광고 이상 PPL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좋지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쓰는 영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니까 개발자로서 외국에 영어를 쓰는 지역을 가지기 되게 좋은 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개발자는 영어가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깃허브에 올린다 그러면 뭐 I uploaded my source code in GitHub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쓰는 단어나 문장들이 사실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문계고 내가 뭐 마케터다 영어로 하는 마케터다. 근데 그럼 한국인 토종이 정말 그 내가 그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하기가 정말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20년 살았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로 유학 와서 서울에서 이제 제가 06학번이에요. 06학번인데 졸업을 15년도 했어요. 제가 이래저래 뭐가 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어떤 그런 영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5년 동안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항상 뭐 수능 영어, 맨날 토익 영어 이런 걸 하다가 스피킹을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이력서를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면접이 잡혔어요. 스카이프로 면접이 잡혀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스피킹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거의 그 당시 일단 월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스카이프 면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금요일 오전에 그 스카이프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날은 이제 화요일 그 월요일 저녁에 알았으니까 화, 수, 목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왜냐면 스카이프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영어 스피킹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막 찾아보다가 홍대에 어떤 영어 학원이 있어가지고 스피킹 학원 등록해서 한 달치 학원비를 다 내고 한 달치 학원비를 3일치만 해달라. 어차피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한 달치 학원비를 다 내고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는 저에 대한 그 자기소개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너무 수능식 영어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리딩이랑 리스닝은 잘하는데 리딩이랑 리스닝 잘 돼요. 막 리스닝 토익 보면 리스닝은 막 만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피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원을 등록해서 자기소개 등록하고 이제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계속 공부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그 스카이프 인터뷰를 본 거죠. 그 인터뷰 봤을 때는 이제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일단 그때 그 한국인 매니저분이 들어오셨고 지금 이제 뽑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어요. 파나소닉 그 실리콘밸리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면 이제 뭐 부사장 정도. 그분이 이제 그 팀의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명 있었고 또 우리나라 치면 대리급, 그러니까 뭐 매니저급으로 되는 또 이탈리아 사람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3대1로 스카이프로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뭐 항상 자기소개 먼저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고 그 뭐 기술적인 것도 물어보시고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뭐 레주메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 설명을 해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은 그 한국인 그분께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해서 사실 물론 영어를 더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를 많이 못한다고 해도 일단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술적인 게 그 무엇을 할 줄 아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파이썬 잘한다 막 이런.
아니면 무슨 어. 백엔드 쪽에서 일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노드.js 잘 쓴다 이런 걸 이제 기술적인 걸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여기 인턴십을 찾을 때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이 와서 바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네. 가르쳐서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 와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자기가 했던 경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썼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어떤 걸 썼고 서버 사이에 뭐 노드.js 어떤 걸 썼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였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스카이프 면접 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컨셉 같은 거 일단 인턴이기 때문에 막 어려운 거 이렇게 뭐 구글 인터뷰 보면은 막 코딩하고 인터뷰 그런 거까지는 안 물어봤고요. 그냥 뭐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 차이 그런 거 일단 배우긴 배웠는데 막 영어로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막 뭐지 잘 생각도 안 나고 오버라이딩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컨셉 같은 거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컨셉이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거랑 이제 지금 뽑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이랑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뭐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노드.js 쪽 경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그거랑 노에스큐엘 쪽도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네.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뭐 인터넷 뽑는다 그러면은 처음 아무것도 몰라도 처음부터 가르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6개월 정도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와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선배님 그 이거 하셔가지고 CMU에 혹시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입학하실 때 경력상으로 네, 도움이 엄청 네. 많이 됐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도움 많이 됐고요.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거니까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코스 그러니까 석사 과정 지원할 때 원래는 1년 6개월짜리로 지원을 했었어요. 원래 1년 6개월 과정을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오퍼가 온 게 1년 과정으로 오퍼가 왔고 그리고 장학금도 같이 오퍼가 왔어요. 장학금 그 튜이션의 30%가 되는 장학금이 오퍼가 왔고 그래서 그 1년 과정은 이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 좀 이렇게 빨리 코스 빨리 끝내고 졸업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미국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석사과정 할 때는. 궁금한 게 카네기 멜론이 그 프랙티컬한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강한 학교인데 다녀보니까 어때요? 카네기 멜론의 정말 핵심 역량은 뭘까? 뭘 배웠어요? 여기가 정말 그 공대생들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과가 좀 서강대처럼 좀 학교가 아담하고 작은데 공대 위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이런 거 없고요. MBA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예술 쪽 이런 쪽도 아트 쪽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컴퓨터 쪽이랑 아트 쪽이랑 같이 섞어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학문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공대 위주요 학교 자체가.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컬리지로 따로 독립이 돼 있고 건물을 하나를 다 써요. 8층짜리 건물을 다 쓰고, 그러니까 아예 독립으로 다 돼 있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과가 따로 있어요. 그냥 머신러닝 과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공대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한 학교고, 되게 CMU 와서 배운 거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많구나. 참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중국인이랑 인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30%, 35% 정도? 학교 전체 구성원 중에. 특히 공대 쪽은 거의 한 40%, 5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참, 네, 역시 아시안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그 학생들이 그 이제 인터뷰를 하든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아까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지만 이런 거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일단 인터뷰를 볼 때 뭔가 일단 영어는 일단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인터뷰 잡히게 되면. 근데 영어를 스피킹을 평소에 많이 안 하고 지내니까 사실 한국에 있으면 그 스피킹을 좀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혼자 했으면 혼자 했다고 하고 뭐 세 명이서 했으면은 세 명이서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개선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의 뭐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런 거랑 이제 자기가 이제 되게 뭐 열정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되게 좋아하고 그런 열정을 많이 보여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진짜 막 프로그래밍으로 막 죽고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질문 같은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혹시 그 준비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그 리스트 같은 걸 보내줄게요.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약점 무엇인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면접을 안 보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로 했냐면 저 약점은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디테일 너무 세세하게 따져서 디테일 너무 시간 따지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디테일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고 대부분 시작할 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요구 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항상 뭐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커스터머가 있으면 커스터머에 또 들어오는 요청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디테일 신경 쓰기보다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점이지만 뭔가 이렇게 그걸 이제 고쳤다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약점이지만 나 이제 고쳤고 그걸 이제 지금 나는 고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스킬 같은 그런 요령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OS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뭐 그거 만들 때 뭐 팀원이랑 불화 같은 건 없었는지 그런 거랑 만약 팀원이랑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싸웠어 둘이 되게 크게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기본적인 질문 같은 거 보통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조직에 잘 적응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자기가 어떤 거 했는지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from A to Z로 정리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되게. 근데 보면 미국 애들 보면은 똑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그 프로젝트 리스트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 자,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도 보면은 코스워크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발굴해서 잘 표현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 어떤 화법, 그러니까 답은 없겠으나 어떠한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된다라고 한번 좀 얘기해 줄래요? 프로젝트를 기술할 때. 맞아요. 그 외국 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되게 작은 건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큰 것만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근데 작은 거를 되게 부풀려서 되게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테트리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테트리스를 하는데 내가 C++를 했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테트리스 프로그램 뭐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학교 수업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지만 외국 애들은 그걸 잘 포장을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했었었다. 뭐 당연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겠죠. 클래스 만들고 당연히 뭐 그러고 이제 뭐다 무브하면은 뭐 그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외국 애들은 그걸 되게 포장을 되게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작은 걸 가지고 포장을 잘하고 되게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되게 잘 해놔요.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경향이 그런 어떤 테트리스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라서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스킬들이 결코 이렇게 되게 뭐 뒤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한국 사람들 경쟁력이 있고 그 자기가 프로그램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게 판다면은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좀 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막 스티브 잡스 같이 돼야 돼 아니면은 정말 나는 코딩 정말 잘해야 돼 막 날고기 해야 돼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작게 포장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고 예를 들어서 뭐 GitHub를 사용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GitHub라는 그런 소스 컨트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썼으면은 이제 소스 컨트롤을 했다 GitHub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해왔다 뭐 그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팀 회의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팀을 회의를 했다 뭐 그러니까 되게 포장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었으면 좋겠고. 네. 추가 질문이 지금 해던 프로젝트를 정리를 잘한다는 거에 구체적인 의미가 제가 예시를 하자면 예를 들면 소스를 GitHub에 올려놨다 혹은 슬라이드쇼에 올려놨다 혹은 뭐 아직까지 돌고 있다 뭐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건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썼던 기술 리스트랑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써서 구현을 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싱글톤 혹시 싱글톤 패턴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친구들? 듣기만 그 싱글톤이라는 건 어떤 이제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그 오브젝트가 또 필요를 하면은 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계속 한 프로그램에 한 번 러닝하면 그 오브젝트를 다시 가져와서 쓰는 그런 건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그냥 계속 그거 쓰는 거예요. 그냥 그 프로그램 돌 때.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싱글톤 패턴으로 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기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쓰면 좋고요. 그리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게 그 링크드인 가면 이제 사람들 프로필을 보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에 있는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OS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OS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렇게 포장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OS에서 하는 게 뭐 멀티트레딩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콜스택도 구현을 하고 프레임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OS의 스케줄링도 구현을 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핀토스 기반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아마 핀토스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매니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온라인 코딩 해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연습 없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코멘트 줘볼래요? 네, 이제 제가 했을 때는 그 코딩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코딩을 이제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웹사이트 그때 제가 보내드렸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collaboedit.com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타이핑을 하면은 그 코드가 바로 보여요. 그 화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를 디자인을 해보라. 예를 들어서 뭐 차에 대한 클래스 디자인을 해보면 뭐 차에 어떤 뭐 타입이 있을 거고 차의 사이즈가 있을 거고 뭐 차의 컬러가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클래스 디자인을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컴파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컴파일은 안 되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잘 클래스를 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리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예를 들어 차라고 생각하면 차 오브젝트 만들 때 어떤 데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예제를 찾아보면은 그런 예제들이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 상속 개념에 대해서도 좀 잘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 A 오브젝트가 있고 상위 오브젝트가 있고 B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 따라서 그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오브젝트 만드는 그런 개념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알면 좋아요. 네, 이제 질문 좀 하세요. 이제 30분 지났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물어볼 거 있으면은 저는 시간 괜찮으니까 10분, 20분 정도 해서 편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질문 하나. 많지 않으니까.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턴 할 때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대략 프로그래밍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어떤 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프로젝트 실력이라는 게 가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막 제가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이 뛰어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 아직 있죠. 네.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 전에. 거기 가서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었고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다니다가 그 산업체에 뽑혀가지고 산업체에 근무를 했어요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했는데 프로그래밍 실력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뭐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테트리스 같은 것도 그런 깃허브 소스 코드에 올려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스크린샷도 몇 장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실력이라는 게 사실 어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완전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경영학과 친구랑 같이 그 공모전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되게 막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그 컨셉이랑 그 기본 시연되는 버전 그걸 만들어서 공모전도 나가서 공모전에서 상도 받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되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게 어떤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자기가 컴퓨터공학과다 개발을 잘한다 그러면 경영학과 친구 한 명 잡아가지고 친구는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쪽이나 뭐 프레젠테이션 그쪽을 하고 나는 개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공모전 같은 거 되게 추천하는 게 그거를 나가려고 하면 어떤 뭐 기본적으로 뭐 하나는 뭔가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좀 허접하더라도 그러면서 그게 자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상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봤던 게
그 학교 한 몇 년 전에 그 학교 뭐 스케줄링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뭐 스케줄 하는 그 사이트 같은 것도 그 사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자기 취미 생활로 만들었지만 또 그런 것도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공모전에 나감으로써 그게 이제 자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이렇게 자기가 개발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또 질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영어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병민 씨부터 소개부터. 네. 영어 어떤 것 같아요? 영어요? 네. 저는 제가 영어 저도 되게 못해서 학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봤을 때 하위 25%라서 면접 따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좀 충격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공익근무했었는데 아침마다 그냥 출근 전에 회화학원 계속 다녀서 지금은 유창하진 않은데 그냥 좀 떠뚱떠뚱 거리면서 제 할 말은 설명하는 정도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상우 친구. 저도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 여행 같은 거 가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서화? 저는 저도 비슷하게 영어는 가면 그냥 바디랭귀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상 가면 이제 바로 막 백엔드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쪽을 좀 공부하고 있긴 한데 이게 바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그 혹시 그냥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를 기타에 올려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상관없나요? 뭐 공식적인 게 아니어도. 네. 무조건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정의가 뭐죠? 네. 뭐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냥 개인적인 이런 거 상관없는 되게 시시한 이런 것도.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뭐 그 지하철 뭐 노선도 보여준 앱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은 시시할 수도 있지만 되게 뭐 자기가 하나 만든 거니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하나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 학교 수업 중에 하는 그 뭐지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네이크 바이트. 오른쪽으로 가면 뱀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길어지고 뭐 그런 것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주면 더 좋아요. 자기가 이만큼 더 열정이 있다는 걸 더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공식적이라는 건 정의가 없어요. 돈 받고 하면 공식적이고 돈 안 받게 회사에서 일하면 공식적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취미생활로 했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게임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게임 간단한 거 미로 찾기 게임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판이 있고 미로가 있으면은 내가 캐릭터를 움직여가지고 적을 만나면 안 되고 그런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막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영어를 왜 물어봤냐면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거를 했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만약 일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하는 개발자로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영어 유창하진 않더라도 내가 어떤 거를 했다, 내가 어떤 걸 완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리딩이랑 리스닝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이니까 어떤 수능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고 영어 유창하지 않더라도 되게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면접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이렇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영어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쪽을 좀 더 갈고 닦으면 또 좋을 것 같아. 물론 영어를 아예 못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질문 하나 있는데 GitHub를 많이 쓴 학생과 그 GitHub를 모르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GitHub가 얼만큼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GitHu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그냥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에서 99%가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엔 다 써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GitHub는 필수로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모르는 학생이 있고 이걸 아는 학생이 있다. 그럼 저는 아는 학생을 더 추천을 하겠어요. 엄청 GitHub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면 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배워놓으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스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 홈페이지가 있거나 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그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테트리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나는 그냥 테트리스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GitHub 같은 데 있으면 그 소스 코드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게 그 소스 코드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아니면 뭐 그 테트리스 동영상을 찍어서 뭐 올린다 유튜브에 올려서 그 유튜브 링크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왜냐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면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아까 열정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자기가 했던 거를 이렇게 좀 더 많이 보여주고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어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지금 이번에 그 파나소닉 인턴십 기회가 되게 좋은 게 지금은 거의 서강대 학생들만 지금 질문이 하나 안 돼요. 난자판 코드로 만들어진 테스트.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코드 쓰면은 안 올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나아요. 그만큼 자기가 어떤 걸 했으니까 코드의 퀄리티가 물론 중요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는 거죠. 아예 없는 것보다. 마이너스 포인트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마이너스 포인트 왜냐면 인터뷰어가 그 코드를 일일이 다 이렇게 막 하나씩 다 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돌려볼 수도 있겠죠. 다운받아서 퍼블릭을 해놓으면 그 정도지 막 이렇게 코드를 일일이 다 보고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대략 쓸 법은 알아요. GitHub가 쓸 법은 알아. 말씀드리는 건 네, 그냥 쓸 법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반적인 미국에서 그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아니라 지금 파나소닉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itHub를 무조건 저도 이제 졸업이 5월달에 이번에 졸업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코딩 인터뷰랑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일단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먼저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에서 취직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 테스트를 해서 온라인 테스트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폰 인터뷰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한 번 더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에 한 명씩 만나서 계속 그 알고리즘 문제 풀고 뭐 그래프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문제를 내주면은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일반적인 미국 회사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장점인 그 되게 좋은 게 한국인 매니저가 지금 뽑고 있고 제가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좀 준비를 잘해서 지원을 해서 꼭 그 우리 서강대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뭐 질문 열심히 하세요. 이제 45분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질문하세요. 물론 이번이 막차는 아니겠지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편하게 물어봐요. 뭐.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타 평가 가능하죠. 근데 뭐 주면 좋고요. 근데 저는 깃허브가 없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프라이빗으로만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게끔 유튜브 링크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들 다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깃허브 평가는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아까 후배님 그 성준 후배님이 하고 내년에 이제 기회를 노린다고 했는데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뭐 기회가 언제 왜냐면은 이게 뭐 매년 1년에 한 명씩 뽑는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자리가 나면 뽑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면은 지금 지원하고 나중에 지금 지원해도 안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내년에 지원하고 그런 게 낫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네, 그래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메시지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메시지 많이 주세요. 페이스북 그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후배들한테 또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런 해외 인턴십 말고 또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웨스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웨스트는 또 인턴십도 하고 뭐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영어도 배우고 뭐 그런 프로그램 웨스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런 이렇게 돈을 내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하는 프로그램은 추천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관심이 있으면 그 또 교수님이 저번에 올리셨더라고 한두 달 전쯤에 올리셨죠. 어떤 그 인턴십 기회 같은 거. 네, 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네, 네. 이제는 돈과 무관하게 자기가 좀 의독하면 갈 수가 있어, 진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트라이를 계속 하다 보면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그런 거를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대 학생들이 막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괜찮은데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될까 뭐 이 정도면 될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또 그 경험 삼아서 다른 데도 또 지원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사업체 같은 거 찾을 때도 이력서를 한 250개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연락 온 데 한 5군데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면접 2개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진짜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자기한테 별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경험 삼아서 또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 네,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대략 1시간 됐으니까 또 괜찮다고 하지만 또 네. 나름 또 바쁘고 내일 또 면접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 짓기로 하고 혹시 끝내기 전에 누구 하나 질문 없어요? Last question? 셋, 둘, 하나. 네, enough. 그러면 어차피 페이스북 그룹에 다 붙여놨어요. 요새는 커뮤니티라서 다 스테이 커넥티드야. 그러니까 알아서 자유롭게 뭐 개인 메시지 주든가 아니면 그룹 하든가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죠. 메시지 주시면은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후배님들한테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도 학교에서 되게 받은 게 많고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게 잘 다녔었고 뭐 학교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또 후배들한테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후배들이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메일은 촌스러우니까 페북 메시지 쓰시고 가능하면 또 거기 그 같이 공유해서 캐스 올려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럼 이 정도 마무리 있죠? 뭐 없으면. 네. 예, 수고 많았고. 그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들어가세요. 네.